오늘은 한 40대 조기 은퇴자가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은퇴 후 왜 삶을 다시 배워야 했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새로운 시작이 생각보다 훨씬 벼랑 끝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준호라는 가명을 쓰는 47세 남성의 사례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42세에 조기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충분한 자산을 모았다고 판단했고 회사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줄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첫 6개월 그의 일기는 전혀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건 자유가 아니라 혼란이었습니다. 준호는 은퇴 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자 자신이 가진 능력도 존재 이유도 함께 사라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회사가 나를 규정해왔다는 사실을 은퇴하고 나서야 알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예상과 달리 불안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매달 지출되는 생활비를 보며 처음으로 돈이 줄어드는 느낌을 직접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삶이 이렇게 불안한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마치 매달 조금씩 삶이 깎여나가는 기분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심리적 문제도 깊어졌습니다. 그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처음엔 천국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침이 공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한 문장은 많은 은퇴자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다. 사회적 관계는 더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친구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기에 사람들은 내가 떠난 자리를 너무 쉽게 잊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은퇴 후 1년이 지났을 때 그는 큰 결심을 합니다. 나의 은퇴는 실패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다시 배우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가 다시 배운 첫 번째는 일상의 구조 만들기였습니다. 출근이 사라진 대신 스스로 하루의 리듬을 세우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점심 이후엔 공부나 취미 활동 시간을 정했습니다. 규칙이 생기자 마음이 조금씩 안정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관계 맺기였습니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작은 프로젝트에도 자원봉사로 참여했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경험은 그를 정상 궤도로 끌어올렸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줄어드는 자산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지하는 도구라고 다시 설정했습니다. 이 작은 인식 변화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일의 의미를 다시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전업으로 일하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시간에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과 프로젝트성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을 하니 내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은퇴는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은퇴는 재정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출근이 사라지면 하루가 무너지고 역할이 사라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기면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는 돈이 아니라 삶을 준비하는 일이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40대의 기록이지만 사실 많은 은퇴자가 비슷한 혼란을 겪습니다. 준비된 은퇴는 돈이 충분한 삶이 아니라 삶의 구조와 관계 그리고 나만의 역할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은퇴 후 삶을 다시 배워야 했던 한 사람의 기록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돈 말고 어떤 삶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은퇴 계획에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은퇴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인다. 은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결정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거대한 변화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준비만을 한다. 마치 잘 다니던 길에서 아무런 지도 없이 갑자기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40대 조기 은퇴자 준호 역시 그 길 위에 있었다. 그는 꽤 치밀하게 재정을 설계했고 은퇴를 결정할 때도 자신감이 있었다. 자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회사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더 이상 감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 준비된 은퇴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삶을 완전히 다시 배워야 하는 현실과 마주한다. 그가 남긴 기록에는 예상보다 훨씬 불안정한 감정들이 적혀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독립한 상태였고 생활비도 충분히 마련해 두었지만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을 보는 일은 그에게 깊은 불안을 주었다. 그는 월급이라는 구조가 얼마나 큰 심리적 안전망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고 기록했다. 매달 돈이 들어오는 삶과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삶은 같은 숫자라도 마음속 체감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은퇴 전에는 재정이 충분하면 마음도 충분히 안정될 줄 알았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전혀 달랐다. 돈이 줄어드는 체감은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서서히 깎여나가는 느낌에 가까웠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 측면이었다. 그는 은퇴 초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주는 해방감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생각보다 빨리 공백이 되었고 그 공백은 곧 불안으로 변했다. 그는 어느 날 아침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도 일어날 이유가 없다. 어제와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것이다. 이 기분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몰랐다. 직장인의 삶에서는 작은 스트레스와 피로가 늘 따라다닌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조차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목표가 있고 역할이 있고 일정이 있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구조가 있다. 은퇴는 이 구조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든다. 구조가 사라진 빈자리는 자유가 아닌 혼란이 되었고 그 혼란은 다시 정체성의 붕괴로 이어졌다. 그는 더 이상 누구의 팀원도 아니었고 리더도 아니었고 전문가도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저 하루를 비워내며 시간을 소비하는 한 개인이 되었다. 그의 기록 속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읽히는 부분은 사회적 관계의 급격한 약화였다. 회사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들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소멸했다. 처음에는 은퇴 축하 메시지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연락은 거의 끊겼다. 그는 일기에서 사람들은 내가 떠난 자리를 너무 쉽게 잊었다라고 적었다. 이는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정체성 상실의 또 다른 충격이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를 확인한다. 특히 직장이라는 구조 속에서 맺어진 관계들은 개인이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다. 준호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 뒤 자신이 사회적 공간에서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천천히 진행되는 심리적 침몰은 그를 우울의 경계까지 몰고 갔다. 그가 어느 날 남긴 기록은 이런 문장으로 끝난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졌다. 말을 하지 않으니 생각도 점점 흐려지는 느낌이다. 시간이 나를 잠식하는 것만 같다. 인간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안정성이 결정된다. 은퇴 전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였다면 은퇴 후에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다. 시간은 비어 있으면 사람의 생각을 가라앉히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존재를 가라앉힌다. 그는 그 사실을 아주 늦게 깨달았다. 은퇴 후 1년이 지났을 때 그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실패는 재정적인 실패가 아니었다. 삶의 구조를 잃어버린 실패였다. 그렇게 그는 두 번째 은퇴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준비하는 은퇴였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하루를 만들고 싶은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일상의 구조를 다시 세웠다. 출근이 사라진 인생에서 규칙은 선택이 아니라 안정의 기본이 된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며 하루의 리듬을 만들었다. 규칙적인 운동과 공부 시간을 넣었고 오후에는 프로젝트성 일을 맡아 잠시나마 자신의 능력을 다시 사용할 기회를 만들었다. 이러한 규칙들은 삶을 다시 단단하게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다. 그는 출근 대신 내가 나에게 부여한 일정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고 기록했다. 다음으로 그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찾았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했고 산악회와 독서 모임 같은 소규모 모임에도 참여했다. 그는 다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경험이 자신을 얼마나 살리게 하는지 깨달았다. 관계는 은퇴 후 가장 빠르게 무너지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회복의 힘이 된다. 관계가 회복되자 그의 감정도 조금씩 안정되었다. 재정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그는 이제 돈을 지키는 것보다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삶이 흔들리지 않는지에 주목했다. 돈은 줄어드는 자원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자 불안이 줄어들었다고 그는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시 일의 의미를 재정의했다. 은퇴 전에는 일은 삶을 괴롭게 하는 요소였고 탈출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받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풀타임으로 복귀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파트타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일을 다시 시작하자 그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돌아왔다라고 적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다시 얻은 것이다. 결국 그는 은퇴를 2번 경험한 셈이었다. 첫 번째 은퇴는 자유를 얻고자 했던 선택이었다. 두 번째 은퇴는 삶을 되찾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는 은퇴를 기록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은퇴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전환점이다. 은퇴는 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배우는 일이다. 나는 이제야 진짜 은퇴를 시작한 것 같다. 우리는 이 기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돈의 문제로 접근한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가 무너지는 지점은 대부분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역할이 사라지고 속한 공동체가 사라지고 하루의 리듬이 사라지고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 은퇴 후의 위기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한다. 잘 준비된 은퇴는 돈이 아니라 삶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은퇴는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대한 변화다. 그 변화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릴 때 다시 삶의 기둥을 세우는 능력이다. 오늘 소개한 40대 은퇴자의 기록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자유를 얻는 것이 은퇴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만들어갈지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 은퇴라는 사실을. 지금 당신이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길 바란다. 나는 재정만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삶의 방식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가?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 시작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구조다. 당신의 은퇴가 흔들림 없이 서 있기를 바란다.